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는 테디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포함 관계어예요.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상, 미만, 이하, 초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포함 관계를 나타낸다는 뜻이 뭘까요? 말 그대로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포인트 하나로 나오는데 여기서 너라는 대상이 과연 포함되냐, 들어가는 거냐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너라는 거는 보통 이상이나 이하, 미만, 초과 앞에 나오는 대상을 말해요. 들은 쉽게 얘기해서 범위의 기준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너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너는 3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300만 원이 이상이라고 했을 때 포함되냐 안 되냐, 이게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이상이니까 포함이 되겠죠? 답을 먼저 말하자면 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상황 판단뿐만 아니라 자료 해석, 언어 논리에서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서 확실히 이해해 놓으시면 이 부분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정보를 파악하면서 이 부분이 출제가 될 확률이 높겠구나, 이 부분은 물어보겠구나 하는 그런 오히려 자기의 전략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먼저 기본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기본은 아까 물어봤잖아요. 너는 들어가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죠? 너가 들어가는 애가 있을 거고 너가 들어가지 않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를 포함하는 것들, 이상, 이하 뿐만 아니라 부터, 이런 식으로 실제 기출에서 용어로 나와요. 네. 밑에 한번 그러면 실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문화국가 원리의 특성을 반영하면 국가의 문화 육성은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 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의 문화 육성은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그 대상이 되냐면 뿐만 아니라죠. 제가 뭐라고 했죠? 포함한다고 했죠? 포함해요. 너는 누구예요? 얘죠. 너. 그럼 엘리트 문화를 포함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짧게 얘기하면 문화국가 원리의 특성을 반영하면 국가의 문화 육성은 엘리트 문화를 그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선지를 볼게요. 문화국가 원리에 의하면 엘리트 문화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문장에 따르면 너인 엘리트 문화는 정책적 배려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죠. 뿐만 아니라는 포함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등장해요. 얘 앞에 있는 너가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단순한 건데 이거는 정보를 분석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상, 이하가 나오면 요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이 문제화될 수, 선지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핵심어, 키워드, 단초, 단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기본의 두 번째 거, 너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 한번 볼게요. 너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 초과, 미만, 보다, 과반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실제 예시로 볼게요.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별로 상위 20%는 연간 400만 원의 진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법적으로는 좀 잘라가지고 문장이 매끄럽진 않은데 이 취지를 이해를 하면 보험 가입자 중에서 보험료를 상위 20% 정도 수준으로 내는 대상들은 연간 400만 원의 진료비를 초과했어요. 초과는 뭐라고 했죠?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죠? 포함하지 않는 거. 너는 연간 400만 원의 진료비죠? 여기서 더더욱 너의 본질에 가까운 애는 400만 원이죠? 연간 400만 원.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에요. 또 전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부를 공단이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선지로는 어떻게 나오나 보면
상위 10%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정의 진료비로 연간 4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연간 400만 원 넣어왔죠? 진료비의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너를 포함하냐 안 하냐죠? 근데 우리가 초과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라는 게 없어요. 그럼 지원받을 수가 없겠죠.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너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그걸 포인트로 해가지고 선지화되는 거예요. 이것만 나오면 좋은데 이거 위에 이제 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부정과 결합한다.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다. 미만으로 하면 안 된다. 이하면 안 된다. 이하일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니다, 없다 등등의 부정어랑 결합을 하면 아주 자동적으로 이상은 미만으로, 이하는 초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동 변환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변환하면서 긍정문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밑에서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면서 설명해 볼게요. 이제 정보를 한번 봅시다. 사항. 위원회는 지능기금 수납에 대한 수수료를 영화 상영관 경영자에게 지급한다. 뭔가를 지급한대요. 위원회가. 이 경우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했죠. 수수료는 지능기금 수납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가 뭐라고 했죠? 자동으로 변환하라고 했죠? 자동으로 변환하면 이하이다. 이하는 너를 포함한다. 너는 누구니? 100분의 3이다. 그쵸? 그러면 수수료는 다르게 한번 얘기해보면 수수료는 지능기금 수납액의 100분의 3 이하이다. 이렇게 되죠? 선지를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봅시다. 영화상영관 경영자 2가 7월분 지능기금 100만 원을 납부한 경우 이 사람이 지능기금 100만 원을 납부했어요. 그럼 지능기금 수납액이 100만 원이 되겠죠? 위원회는 이에게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너죠. 그러면 수수료는 100분의 3이니까 3%를 곱해주면 3만 원이 돼요. 너가 변환이 됐죠? 비율에서 이제 실수값으로. 그랬을 때 이 3만 원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이하라고 했죠?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3만 원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라는 것도 똑같은 뜻이죠?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옳은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상일 수 없다라고 하면 미만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하일 수 없다 하면 초과한다로 이런 식으로 자동 변환하시면 돼요.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똑같이 초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요것들이 실제 상황 판단 기출에서 자주 나왔던 그 용어예요. 자주 나왔던 문구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C 장학금 수혜자는 D 장학금 수혜자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밑에는 제가 좀 변형을 했어요. 변형했지만 일단 C 장학금의 수혜자는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자동으로 변환해라. 이하이다. 그러면 너 D 장학금 수혜자의 수 너는 어떻게 되냐? 포함이다.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볼게요. D 장학금의 수혜자가 3명이라면 C 장학금의 수혜자는 2명 이하이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너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너. 여기서 너가 또 변형돼 있죠? 그러니까 수혜자의 수가 실제 숫자로 바뀌었어요. 3명이죠. 그러면 C 장학금의 수혜자는 이거 포함하니까 3명이 가능해요. 그럼 이건 틀린 게 되죠?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 반드시 참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정과 결합하면 이상, 미만, 이하, 초과로 자동으로 변환해라.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요.
응용 두 번째. 정수와 결합하고 소수점이 등장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이상 초과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 소수점을 올려라. 이하 미만이 나왔다. 그럼 버려라. 예를 들어 4.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상이란 말이 나오면 5로 가라. 이하라는 말이 나왔다면 4로 가라. 이렇게 되겠죠? 실제 예로 한번 볼게요. A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구성원 중 50%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돼 있어요. 50%네요. 7명의 50%면 3.5죠. 아까 뭐라고 했죠? 정수. 정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정수는 0, 자연수에 마이너스를 한 음수. 이걸 정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3.5에 올림을 하면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읽을 때 선지를 볼게요. A 위원회에서 박사를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위에 이 규정으로 봤을 때 가능할까요? 안 되죠. 4명부터 가능해요. 이상이니까. 최소가 4가 되는 거예요. 범위의 기준이 4예요. 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B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9명이에요. 위원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은 30% 찍찍찍찍찍 끄고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럼 9명의 30%면 2.7. 2.7 미만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버리라고 했죠. 2. 그러면 여기에는 공무원이 B위원회는 2명 이하로 가야 돼요. 선지를 봅시다. B위원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은 총 3명이다. 이게 범위로 나왔으니까 사실 이건 아예 그냥 숫자를 세거나 뭔가 판단하지 않아도 틀린 지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총 3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선지를 변형을 해봅시다. 그래도 안 되죠? 버려야 돼요. (3.5라는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정수에서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수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올릴 거냐 내릴 거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얘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3, 4, 5, 6 여기는 2, 1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2.3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정수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범위가 이상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범위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가까운 녀석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 돼야 되는 거. 그게 올림. 그리고 만약에 이하다고 하면 2.3이라는 거는 정수에 존재하지 않아요. 위원회 수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명수는 정수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수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범위가 아래쪽이잖아요. 아래쪽으로 가니까 가장 가까운 수는 2.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것들을 이렇게까지 생각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되게 기억을 하자고요. 이상 초과가 나오고 소수점이 나왔다. 정수와 결합하고 소수점이 등장하는 경우에 이상 초과가 나왔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3.5? 4네. 이하 미만이 나왔다. 3.5? 3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넘기셔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끌거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이때부터는 손해예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포함을 나타내는 것, 포함 관계어들이 나오면 주의를 해라. 범위의 기준이 너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상 이하 들어간다. 초과 미만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포함 관계어랑 부정형이 합쳐져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변환하세요. 이상일 수 없다. 그럼 미만이다. 이하일 수 없다. 그럼 초과다.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이하이다. 미만일 수 없다.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자동 변환하라. 정수를 구해야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소수점이 등장했다. 이상이나 초과다. 가장 가까운 자연수로 올림해주라. 이하나 미만이다. 가장 가까운 자연수로
정수로 버림해줘라. 이게 다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포함 관계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특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거죠. 포함을 나타내는 것들이 나오면 범위의 기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아래에 아마 이메일 주소가 나올 텐데요. 영상과 관계가 있든 없든 상황 판단 또는 비슷하게 관계되는 것들 중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